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각국 각국 단로점에서 다 이렇게 들어와서 각국어로 된 리뷰도 보고 그 다음에 럭셔리 토크도 보고 하면서 최소한 문제가 생기면 달롯에서 해결이 되겠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섭거든요. 나만 속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그걸 해결해 준 거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모든 리뷰를 다 여기 올리면 됩니다. 또 각국 달롯에서도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리뷰를 여기 다 모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린 리뷰를 그냥 공유만 하면 저절로 달롯 스토리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카페는 충분히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를 사업계획 발표한 걸 보셨지만 영국에서 자전거 파는 분이 말레이시아 뭐 일본 이런 데도 판다고 해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분도. 어떻게 홍보할까 너무 고민이 많았을 텐데 굉장히 큰 무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각국 바이크점에 들어와서 카페 누르면 또 다 연결이 되니까요. 연결이 정말 중요한데 이 문제를 카페를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장사를 할 때 이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장사는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거고요.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거예요. 어제 영어로 번역된 걸 봤더니 이 단골을 영어로 레귤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간단한 단어잖아요. 레귤러. 야.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하고
고객을 단골로 한다. 그거를 레귤러로 한대요. 레귤러. 포텐셜 커스터머를 커스터머로, 커스터머를 레귤러로. 야, 나는 그 단골이 레귤러인 거 처음 알았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장사를 하던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이걸 모토로 삼으면 돼요.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고객을 단골로. 근데 이 단골을 충성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뭐 충성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무식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충성 고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단골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단골 손님. 그러니까 어휘력이 딸리니까 무식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충성 고객 만들기. 무슨 군대냐 여기가? 그런 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단어를 잘못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재 고객을 고객으로 만들고 고객을 단골로 만들기 위해서 광고와 홍보를 수단으로 쓰잖아요. 근데 광고는 돈으로 돈질하는 게 광고고요. 홍보는 컨텐츠로 설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제 버스 바깥에 돈질해서 광고하고 TV에 광고하고 검색어 광고하고 이게 전부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홍보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알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광고와 홍보는 똑같은데 손님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걸 모토로 운영하면 됩니다. 공짜로 주면 손님이 모이고요. 싸게 주면 손님이 모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게 티쿤이 만든 서비스 모토잖아요. 이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진짜 싸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자상거래 문법은 다르다. 싸야 한다. 성원을 봐라.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우리가 직영할 때도 이 모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걸 모토로 하면서 또 하나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 이거를 또 잊어먹지 않으면 되는 거죠.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립니다. 뻔하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광고하는 거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고요. 싸게 파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싸게, 빠르고 편리하게 하면 되고, 그게 가장 좋은 손님 모으는 방법이에요. 모객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광고할 거, 어떻게 홍보할 거냐 문제인데, 광고는 딱 제한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광고를 합니다. 근데 광고 없이 홍보할 방법이 있는가? 사실은 광고보다 홍보가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 1위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신문에 2005년 1월에 사회면 톱으로 실렸어요. 사회면 톱. 지금은 이제 좀 다른데 2015년에 7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신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위가 있었어요. 사회면 톱 기사로 이 정도가 실리면 이 몇 억 줘야 돼요. 광고가 아니잖아요. 기사로 실린 거잖아요. 몇 억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10억 정도 줘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광고를 치려면. 근데 여기에 티쿤이 떡 실린 거예요, 기사로.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한국무역협회,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해외 직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었어요. 무역협회 천석 강당을 우리가 공짜로 썼습니다. 강사가 3명이었는데 앞에 2명은 30분씩 줬고요. 2시간을 티쿤에게 할애해 줬어요.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매일경제신문이 또 홍보를 또 해줬어요. 이거 하는 동안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강사료는 못 받았지만요. 이게 홍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이름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회수가 4,000회였는데 실제는 10,000회 이상이었어요.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꽤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사회를 보게 만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니, 교섭도 잘 안 되죠. 근데 이 방송국에서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 2016년이니까 6년 전이에요. 진짜 젊었죠. 야, 진짜 젊었다. 이럴 때가 있었네. 통역만 해야지 막 비웃고 그러면 돼요? 대놓고 비웃는데? 믿을 수가 없게 젊네. 어쨌든 이 방송국에서 콘티도 지가 짰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정말 좋잖아요. 이걸 찍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여기 출연해서 20만 원 받았어요. 출연료. 이게 홍보라는 거죠. 이거는 포브스지라고 아세요? 포브스지? 유명한 경제신문 한국 거예요. 한국 거. 여기서 이 자기가 기사 실어주고 이 사진도 찍어주고 갔어요. 제 방에 있는데.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근데 여기는 취재료는 안 주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돈을 줘서라도 실어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여기 실린 거는 돈 주고 한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를 낸 거고 이거는 자기가 취재한 거고. 그 티콘 뒤져보면 TV에 출연한 것도 몇 개 돼요. 우리가. TV 출연한 거는 다 우리가 돈 받고 했어요. 우리가 활동을 잘해서 매스미디어에 실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입니다. NHK 9시 방송에 나오면 그냥 떼돈 버는 거예요. 몇백억짜리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NHK에 나왔던 거 아시죠? 오사카 TV 방송에. 우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도프린트라는 회사가 해킹을 당해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근데 뭐 어쨌든 사람들은 아도프린트 기억하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 죽었다는 부고만 아니면 다 좋은 거라니까요. 미국 ABC 방송에 한 번만 나오게 하셔요. 스테파니님 호주 방송에 나오게 하시고요. 이게 진짜 홍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는 카페에서 출발해서 소셜 미디어를 거쳐 매스 미디어로 가는 거다. 이걸 또 기억하셔요. 저는
철저히 이 규칙을 가지고 이 방식을 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카페였어요. 카페. 카페에서 시작해서 블로그, 브런치, 밴드를 거쳐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제가 다음 무역 유통인 모임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거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해외 직판 블로그 제 거예요. 2010년부터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죠. 근데 해보니까 이거는 확장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 지금도 30명 정도 들어와요. 이제는 안 오네. 이때 몇 명 왔어? 8명. 이거 열심히 하다가 이거 재미없어요. 블로그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음이라는 포털에서 브런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해봤어요. (9,000) 조회까지 나왔어요. (9,000) 조회. 이게 다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어디 실었더라고 제 글을. 그래서 이 9,000 조회 나온 거예요. 공짜로 9,000 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블로그 계열이더라고요. 블로그 계열은 소통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밴드를 썼었죠. 이게 우리 밴드잖아요. 한때는 또 열심히 이거 썼죠. 열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같이 썼던 거니까 밴드를 또 열심히 썼죠. 그 사이에 홈페이지 우리가 직접 만든 것도 썼어요. 이게 홈페이지 워드 프로세서야? 그거로 만들었던 홈페이지를 썼어요. 그러다가 다 버리고 네이버 해외 직판 카페를 썼죠. 그러고 나서 우리 카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1996년경에 PC통신으로, 근데 여러분은 PC통신이 뭔지 모르죠. 천리안, 하이텔 이런 게 PC통신인데 그때 그 PC통신으로 제가 이런 PC통신의 지역 통신방을 열어서 운영을 했어요. 저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카페더라고요. 카페는 이렇게 메뉴를 분류할 수 있고
쌍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브런치, 밴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이 쓰더라는 거죠. 아들이 공군에 복무 중입니다. 부모와 곰신을 위한. 곰신이 여자친구인가요? 곰신이 여자친구일 걸 아마? 몰라. 하여간 부모와 애인을 위한 공군 가족 카페가 다음에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정보를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습니다. 회원제인데도 말이죠. 카페는 여전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직접 만든 거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광고는 광고대로 하면 되는데 홍보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카페를 소중한 수단으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미 이 카페는 해외 직판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카페가 정보를 모아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해외 직판 가이드 서비스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전 세계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요. 계속 힘이 생겨요. 그 힘의 원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카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이 닦듯이 이 카페를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조회수를 늘려야 됩니다. 이 조회수 늘리면 무조건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일곱 명, 6명, 15명, 17명 이게 작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늘어난다니까요. 또 우리가 개선을 해요. 그런 점에서 모든 홍보는 사실은 카페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홍보는 일단 카페에서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카페 운영하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 때도 많아요. 도대체 읽어주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회사 공식 그래서 사장이 쓴 글이잖아요. 전원으로. 안 읽어요. 23명밖에 안 읽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제가 이 전원을 쓰는 거를 전원 쓰는데 거의 뭐 한 며칠이 걸리죠. 근데 23명 읽어요. 우리 안에서조차. 바깥 사람들이 또 이런 거가 따지면. 근데
이 전원을 써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또 이렇게 카드 전원 만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런데 참 효율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일이 사실은 티쿤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마존을 따라잡으려고 접는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마존을 따라잡으려고 100명도 안 있는 CEO 전원을 1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아무리 커도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동지 한 명을 획득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꿈은 꿈이에요. 현실은 바로 옆에 있는 동지 한 명 찾는 겁니다. 저는 이 CEO 전원을 우리 구성원 84명 그리고 이거 뭐 많이 읽어줘봤자 100명인데 그중에 클릭만 하고 안 읽는 사람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떻게 좀 천박한 얘기로 하면 정말 이거 몇 명이 읽습니까? 까놓고 제가 쓴 거 뭐 올려봤자 32명? 이것도 뭐 별짓을 다 해서 32명. 많아봤자 100명. 이걸 하려고 써요. 근데 이거 가지고 티콘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 저, 우리가 소중한 거라는 거죠. 이걸 갖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글 열심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페이스북에 올려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요. 제가 쓴 글은 다 이렇게 올려요. 이걸 보고 몇 명이나 클릭하겠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글을 4명 읽어요. 좋아요 4명이야. 야, 진짜 너무 안 읽는다 너네. 이거 13명. 근데 사실은 다 읽어요. 뭐 제목만 보면 되지 뭐하러 클릭하겠어요. 저도 클릭 안 하는데. 근데 소수지만 티쿤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죠. 아마존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을 크게 가지더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업 담당자들뿐 아니라 각 개인도 진짜 카페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좋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해요. 저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참여, 개방,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참여, 개방, 공유가 인터넷 비즈니스의 요체라고요. 중요한 뼈대라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위로 올린 거예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철학, 참여, 개방, 공유라는 철학이 카페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해외
카페도 저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보내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매스미디어에 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확산하는 거죠. 저는 미친 듯이 하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뭐 자기 인생이 있지 제 인생 아니니까요. 근데 물에 물 탄 것처럼 살아가지고 될 일은 진짜 없습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공해 보겠다는 열망이 있어야지만 노후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티쿠는 카페로 일어섰습니다. 같이 카페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기법도 배우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카페를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글검토에 하나만 하고 조회 마칠게요.